안녕하세요. 토익 문법 20일 완성의 홍성민입니다. 제 3강이죠. 오늘의 제목은 토익에서는 이 동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시제를 알아야 동사가 보이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사는 찾기가 좀 쉬운데 일어난 시기에 따라서 발생 시기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 바뀌게 되는 점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떤 개념인지를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본 시제라고 해서 세 가지 시제로 나눠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현재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 3단 시제를 정리하는데 이 현재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재 시제는 그렇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 습관 같은 일,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주로 현재 시제를 쓰게 되는데 형태는 어떻게 되죠? 현재 시제의 형태는 그렇습니다.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어가 무엇일 때? 3인칭 단수 시제일 때는 동사에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인다라는 점이죠. 주어가 뭐일 때? 3인칭 단수일 때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I deliver milk every other morning. 나는 하루 걸러서 아침마다 뭘 하냐면 우유를 배달한다. 이때 deliver가 원형 그대로 쓰인 모습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ogs obey their masters. 개들은 그들의 주인들에게 복종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때는 obey가 역시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쓰였습니다. 자, 그랬지만은 3인칭 단수일 때는 제가 s나 es가 붙여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문장 볼까요? 팀이라는 애는 팀 likes singing 노래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했을 때 like에 s가 붙은 형태 유의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a horse sleeps while standing. 말은 잠을 서서 잔다고 얘기하네요. 그죠? 자, 말은 잠을 잔다. 언제? 서 있는 동안에. 이래서 이 sleep에 s가 붙은 형태를 보시면서 동사의 s라는 거 주어가 단수니까 그랬구나라고 아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는 요거에 대한 정리로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단어에 s가 붙어 있어요. 단어에 s가 붙어 있을 때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단어에 s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 지금처럼 동사에 s가 붙는 경우죠. 왜? 주어가 모이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인 경우 얘기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경우죠. 명사에 s가 왜죠? 바로 복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일 때는 단수를 나타내주고 명사일 때는 복수를 나타내준다는 점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과거형으로 이동해 보도록 합니다. 자, 과거형 시제를 보시면은요, 주로 ed가 붙게 되고요. 불규칙한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이제 외웠습니다. 자,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얘기하지만 주어가 단수건 복수건에 상관없이 항상 형태는 동일합니다. 자, 이러한 과거 시제와 자주 붙어 다니는 말,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주로 옛날의 과거에라는 표현들이 전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yesterday, 또 last week, last month, last year 같은 표현들,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또 ago 같은 표현들 전부 다 과거 시제와 어울려 다니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과거 시제는요,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이 여러분들이 금방 예외도 없고요, 규칙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 정리할게요. 미래 시제는 두 가지의 조동사가 있어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앞으로 무언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땐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추가로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표현에 be going to 라는 조동사. 둘 다 품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은 조동사입니다. 이 조동사 뒤에는 항상 누가 나오죠?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요,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할 것이다의 의미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will이라는 것은 의지를 담고 자기가 꼭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할 때 쓰시고요. 또 be going to 같은 경우는 계획되어져 있는 일, 주로 plan 되어져 있는 일을 얘기할 때 be going to를 쓰게 됩니다. 자, 형태는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will은 전혀 변하지 않죠. I will, she will, they will 똑같지만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be
be의 형태가 바뀌죠. I'm going to, you're going to, he's going to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미래 시제와 자주 붙어 다니는 말들에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tomorrow 같은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주, next week, 다음 달, next month, 내년, next year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과 자주 어울려 다닐 수 있다. 그죠? 또 in the future, 미래에라는 표현과도 역시 찰떡궁합처럼 잘 다닐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요. 세 가지 시제에 대한 간단한 정리입니다. 우리 현재, 과거, 미래 시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해 보시고요.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는 핵심 문법 지금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시제를 아까 공부를 했는데요. 이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식처럼 꼭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바로 뭐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대신한다라는 규칙입니다. 자, 이 규칙에 대한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요거를 이제 분석해 볼게요. 우리가 부사를 그때 배웠어요. 그죠? 자, 부사란 뭐였습니까? 동사도 꾸미고, 형용사도 꾸미고, 같은 부사끼리도 꾸미죠. 그런데 우리가 부사는요, 어떠한 뜻을 가진 말이 부사냐면, 부사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 그죠? 또 시간을 나타내는 말. 또 이유라든지 조건을 나타내는 말을 모두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here이라든지 there 같은 거 뭐라고 분석하실 거예요? 품사를. here이나 there는요. 여기와 저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품사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부사이겠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절에 대한 공부했는데 절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주어와 동사의 성분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성분을 갖추면서도 그 문장의 전체가 뭘 나타냈을 때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조건을 나타내면 그 절은 명사절도 아니고 형용사절도 아니고 무슨 절이다? 부사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예문을 같이 한번 들어서 어떤 것이 부사절인지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굉장히 쉬운 예문인데요. I love Tom because He's handsome. 아주 뭐 단순한 문장이죠. 나는 그 남자가 잘생겼기 때문에 좋아한다. 자, 그래서 이 뒤에 because he is handsome이라는 이 절은 말이죠. 이 이유를 나타내는 무슨 절? 부사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사절이 뭔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은 이유의 부사절. 그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시간 부사절.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은 조건 부사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부터 써드리는 예문을 잘 보면서 이 문장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자, 어떤 문장이냐면 if we'll miss the next bus. 우리가 만약에 다음 그 버스를 놓치게 된다면은 we'll have to walk home. 우리 집에 걸어가게 될 것이다. 지금 버스를 놓쳤습니까? 아니죠. 미래의 일이죠. 또 걸어가게 될 것도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에 모두 미래의 시제로 썼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이게 무슨 절이에요? 바로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고 누구로? 현재 시제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똑바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아까 틀린 부분이 어디였어요? 그죠? if절에 있는 will miss를 그냥 뭘로? miss로 바꿔주셔야 된다. 원형을 쓰셔야 돼요. 현재 시제로 바꿔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건 중요하니까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입니다. When she'll come, she'll talk about the problem. 자, 그녀가 왔을 때, 오게 될 때, 그녀는 말이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녀가 아직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래 시제는 맞아요. 그리고 아직 그 문제 토론도 안 했기 때문에 미래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녀가 올 때라는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when she will come이 아니라 when she comes home. she come 이렇게 comes에서 현재 시제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 세 가지 시제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핵심 문법이고요. 자, 이제는 어디로 이동하느냐? 바로 완료 시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료 시제라는 애는 말이죠. 한국어에는 없는 개념으로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도표를 통해서 그래프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료 시제에 대해서 간단한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 시제는 일단은 기본 개념을 세우셔야 돼요.
자, 완료 시제는 말이죠. 바로 기간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지껏 배웠던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는요, 전부 시점, 점의 개념이었다면 완료는 그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완료 시제의 종류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 시제가 있고요. 과거 완료 시제가 있고요. 미래 완료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현재 완료부터 하나하나 공부를 시작해 가도록 합니다. 현재 완료란 무엇이냐? 현재 완료는요. 그래프를 놓고 봤을 때 자, 여기가 지금 과거라고 치고요. 여기가 현재라고 치고 여기가 이제 미래라고 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개념이냐? 바로 과거부터 어디까지? 현재까지 이 기간을 모두 통틀어 가는 말이 바로 현재 완료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어디까지? 지금까지 그 일이 쭉 진행되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요. 과거 완료란 무엇이냐?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로 도표로 생각해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과거의 이전에 훨씬 더 옛날 과거, 지금 조금 전 과거, 그리고 현재를 놓고 생각했을 때 과거 완료는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또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이 기간을 모두 통틀어 가는 말이 과거 완료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 완료. 이제 느낌이 좀 오시겠어요? 네, 미래 완료는 바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과거고요. 현재고요. 예, 미래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죠? 과거나 현재부터 미래까지 이 모든 개념을 통틀어 가는 표현이 미래 완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도표를 잘 그려보시고요. 자, 일단 완료 시제는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완료 시제의 형태를 살펴보겠는데 완료 시제는 기본적으로 have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have라는 동사 뒤에는 본동사, 즉 뒤에는 본동사의 무슨 형태? PP 형태를 쓴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현재 완료는 have 다음에 PP인데 그냥 have를 쓸 수도 있지만은 주어가 뭐일 때는 3인칭 단수일 때는 have가 뭘로 바뀌겠어요? has로 바뀌게 됩니다. 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의 예문입니다. 자, 그 남자는 말이죠. He has sleep for 8 hours. 그 남자는 8시간 동안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자오고 있어요. 지금도 잔다는 표현이죠. 그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어. has slept 이렇게 들어갔다는 표현들 여러분들이 어떠한 느낌이실지 잘 살려보시면 현재 완료란 무엇인지 확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완료랑 잘 어울려 다니는 말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자, 현재 완료랑 친구처럼 잘 다니는 애들은요. 역시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다 잘 어울려 다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o far, up to now. 자, so far 하면 지금까지, up to now 역시 지금까지, 그리고 for a time, 그 시간 동안 이런 표현들, 또 혹은 since라는 표현 알고 계세요? since는 뭐죠? 무슨 뜻이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그 과거 이래로 지금까지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이런 표현도 현재 완료하고는 완전 찰떡궁합이고요. 그래서 for라는 전치사 플러스 뒤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이래서 역시 숫자와 기간의 표현들 같은 친구처럼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 일단 넘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현재 하고요. 그냥 현재 완료. 이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칠까요? 자, 이건 뭐 예문이긴 하지만은 한번 써볼게요. 나는 말이죠. 예, 샀습니다. 뭘 샀다 그럴까요? shoes를 샀습니다. I bought shoes. 그죠? 이때는 정확하게 사다는 과거 시제가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have bought shoes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때 문장에 have bought하고 과거의 bought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때 과거 시제에서의 이 bought은요. 현재 shoes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과거 시점에서만 그걸 샀기 때문에 현재는 신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신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개념이고요. 이때에 신발을 과거에 사갖고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에는 신발이 지금도 있습니까? 네, 신발이 있습니다. 라는 개념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는요, 현재가 포함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거 완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거 완료는 아까 과거부터 과거까지의 기간이고 생긴 모습은 어떻게 돼요? have의 과거형이니까 had, pp를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pp라는 게 뭐겠어요? 과거 분사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과거 완료는요, 지금처럼 과거의 기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용례입니다. 하지만 과거 완료는 특이하게도 또 다른 용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보다 더 옛날 일을 얘기하고 싶을 때에는 이와 같은 과거 완료를 쓰게 돼요. 자, 예문에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He sent me the present that he had bought in Londo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장의 동사는 앞문장의 동사가 sent라는 과거가 나왔고요. 뒷문장은 대과거라고 얘기하는 과거 완료, had bought이 나왔습니다. 자, 뒷문장이 왜 굳이 과거 완료가 쓰였을까요? 앞문장에 나온 문장을 해석해 보면은요, 그 남자는 나에게 그 선물을 보냈습니다. 과거에 보낸 거죠. 근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그 남자가 런던에 있을 때 샀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낸 시점보다도 더 옛날 일을 얘기할 때는 이와 같이 과거 완료를 써야만 합니다. 그냥 과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얘기를 얘기할 때는 과거 완료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완료는 두 가지의 용례로서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과거 완료 정리가 어느 정도 되셨겠죠? 이제는 미래 완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부터 혹은 현재부터 그 일이 미래까지 쭉 지속이 될 때를 나타낸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미래 완료의 형태는 어떻게 만들까요? 조동사 will이 빠질 수 없겠죠? 그 다음에 have pp는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will이 조동사인 관계로 have의 형태는 주어의 인칭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will, have, pp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예문에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Mr. Nelson will have served for almost 10 years by the time he retires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보시면은 미래 완료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가 will have served에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바로 뭐냐? 동사가 동사인데 그냥 미래가 아니라 미래와 완료 시제가 만난 모습이에요.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과거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쭉 봉사를 serve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미래까지도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문장 해석해드리면 넬슨 씨는 거의 10년 동안을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언제까지? By the time, 언제까지? 그 남자가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이때 여러분들이 미래 완료, 이 전부 다 동사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 완료 시제에 대한 정리입니다. 자, 기간의 개념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개념적으로 도표식으로 외워두시면 여러분 뭐 해석상이라든지 동사 찾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진행 시제로 넘어갑니다. 진행형. 자, 진행형 많이 들어보셨죠? 진행형. 막 뭔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시고요. 저는 막 티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런 내가 지금 현재 그 일을 하고 있는 정확한 아주 상세한 진행적인 동작의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진행형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행적인 동작의 시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은 진행형은요, 기간이 아니라 시점의 바로 시제입니다. 점의 개념이라는 거 똑같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하고 똑같고 다만 그것이 진행적인 동작을 나타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진행형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들까요? 비동사에다가 ing만 붙이시면 되겠죠. 역시 진행형도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을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진행은 주어에 따라서 뭐 am이나 are이나 is 다음에 ing를 붙이시면 돼요. I'm studying, 그죠? I'm teaching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고요. 자, 과거 진행은 어떻게 되죠? 비동사가 was나 were로 바뀌어서 was나 were 다음에는 그대로 ing 붙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래 진행형 어떻게 만들까요? will이라는 조동사 그대로 써야 되겠죠. 그리고 be ing, will be ing 만드시면 미래 진행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될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기본 시제가 정리가 됐는데 마지막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좀 전에 배웠던 진행 시제하고요. 또 그 전에 배웠던 완료 시제를 플러스
짬뽕을 시켜볼게요. 즉 과거부터 그 현재까지 그 일이 쭉 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 일을 한참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은 현재 완료와 누구를 진행형을 매칭을 시켜봅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have pp는 현재 완료죠. 진행형은 be-ing죠. 두 개를 플러스 시켜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플러스 시키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have 다음에는 pp가 와야 되고 같이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이 쓰면서 정리해볼까요? 자, have 다음에는 우리가 pp가 온다고 얘기했고요. 비동사 다음에는 ing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럼 요걸 두 개를 이렇게 딱 짬뽕을 시키면은 have 다음에는 pp가 오는데 비동사의 pp형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비동사의 pp형은 뭐다? 그렇죠. been이라는 애를 집어넣으시고 그 뒤에는 그대로 ing 붙이시면 바로 현재 완료 진행형이 뭐다? have been ing가 됩니다. 너무나 쉽죠? 그죠? 자, 과거 완료 진행형 더 만들기 쉽겠네요. 어떻게요? had been ing 되시겠죠? 마지막 미래 완료 진행형은 will have been ing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문장 속에서요. 굉장히 길게 막 have been 뭐 ing 막 나와 있으면 이 전체가 전부 뭐다? 동사다라고 찾으시란 얘기예요. 이 시제 배워서 뭐 하게요? 문장 속에서 동사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한 거니까 한 번에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미래 완료 그리고 뭐 완료 시제, 완료 진행형 시제까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기본기를 쌓았다면은 지금부터 몇 가지 핵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뭐냐? 바로 시제의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시제의 일치 문제는요. 특별히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주절이 과거일 때 종속절의 시제를 묻는다든지 종속절이 과거인데 주절의 시제를 묻는다든지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공식처럼 하나를 기억해 두시면 편하죠. 뭐냐? 주절이 과거면은 종속절은 과거 아니면 과거 완료밖에는 못 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이죠. She says that she goes. 자, 주절이 지금 현재예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She says. 그죠? 뭐라고 말했냐면 그녀가 간다. 현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어요. She said that she will go. 그녀가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절이 현재일 때는 미래가 와도 상관없고 마지막으로 she said that she went.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가 갔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주절이 현재면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게 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뭐가 나오죠? 네, 주절이 과거일 때는 뒤에가 반드시 과거 아니면 분사, 과거 분사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I thought that she will succeed 라는 문장은 틀려요. 네, 나는 생각했어요. 그녀가 성공할 거라고. 과거에 생각한 거니까 과거 처리를 하셔야 되죠. I thought that she would succeed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시제일치 여러분들 꼭 봐두시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았는데요. 시제일치의 예외가 있습니다. 아까 주절이 과거면은 종속절은 당연히 과거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시제일치가 예외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주장하거나 제안하거나 요구를 하든지 뭐 요런 단어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그 대절에 앞에 뭐 주절의 시제에 관계없이 대절은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공식처럼 한번 제가 이렇게 도표처럼 공식처럼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주장하고 요구하는 동사들 뭐가 있을까요? ask라든지 insist라든지 demand, require, suggest 같은 동사가 나오고 대절이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뭐 주어가 나오겠죠? 그 다음 동사는 반드시 뭐밖에 못 쓴다? 아까 주의 깊게 안 드셨으면 안 되죠. 동사의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실상적으로요. 사실 그 동사 앞에는 should라는 조동사가 생략이 되어서 뭐뭐 해야 한다는 의무의 조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should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사의 원형만을 쓰게 돼서 아무리 ask가 과거였다고 해도 he asked that we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쓸 거냐. 과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뭘 쓴다? 동사의 원형. 예를 들면 we go to school 이렇게 얘기한다면 뒤에 we went to school 하지 않고 he asked that 과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we go to school 현재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현재도 아니고요. 원형만을 써야 됩니다. 조동사 뒤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처럼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요구문도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It is important that, it is imperative that, it is essential that 다음에 역시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동사는 항상 원형만을 쓴다는 점
꼭 눈여겨 봐주시고요. 이때는 아무리 앞에가 현재라고 하더라도 뭐 3인칭이든 다 필요 없이 무조건 동사의 원형만을 쓰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핵심 문법이었습니다. 시제에 관한 핵심 문법 정리가 끝났어요. 오늘 시제에 관한 얘기들 다시 한번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5문제 가볍게 풀어봅시다. 자, number 1입니다. Number 1. In the past 20 years, computers blank a very important part of our lives. A, B, C, D 중에 뭐가 들어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문장의 분석을 합니다. 자, 주어 자리는 computers가 있고요. 동사 자리가 비어있네요. 동사 성분이 될 수 있는 애들, 어머, 다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장 속에서 시제를 따지란 얘기예요. 자, 문장 속에서 시제의 단서가 될 만한 애들이 있습니까? 아, 그랬더니 맨 앞에 in the last 20 years. 지난 20년 동안이라는 기간의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누구밖에 안 되죠? 완료 시제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지난 20년 동안 컴퓨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라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도 지금 그게 계속 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 완료 같은 건 안 되겠지만 뭐 나와 있지도 않지만요. 현재 완료로 가시고요. 현재 완료 중에서도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주어가 달라지는데 주어가 복수잖아요. computers. 그러니까 누가 된다? have가 답이니까 A 아니면 B가 정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have 다음에 pp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3단 변화를 모르면 틀려요. 우리 become의 3단 변화 어떻게 됩니까? become, became, become. 그래서 pp는 become이 됩니다. 정답은 became은 있을 수도 없는 표현이에요. have become. A번이 정답. 해석해드리면 아까 해석했어요. 지난 20년 동안 컴퓨터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Almost every part of our daily lives blank, computerized over the past 10 years 라는 문장. A, B, C, D 중에 제일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장 속에서는 뭐가 부족합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야, lives가 이게 뭐 동사인가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그 앞에 보시면 전치사구가 묶여야 돼요. 왜? of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명사가 어디 있어요? hour이 명사입니까? daily가 명사예요. 바로 lives. 명사의 복수형이죠. s가 붙은 경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복수일 때. 그래서 이때는 전치사구로 묶으니까 이 문장에는 뭐가 없어요? computerize라는 동사는 있는데 이 동사 앞에다 뭘 또 넣으란 얘기예요. 결국은 pp의 동사 형태 앞에는 누구밖에 될 수가 없냐면 그렇죠. have, pp. 그런데 그게 현재 완료와 수동태가 결합해서요. 우리 아까 현재 완료하고 진행형은 짬뽕 시켰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have been ing예요. 그러면 수동태는 have been pp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have been pp가 들어간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때에는 보시면은 힌트를 주는 단어가 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완료 시제라는 힌트가 바로 뭐예요? Over the past 10 years. 지난 10년 동안이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C번 같은 건 정답으로 선호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10년 동안 중요한 부분이 계속 되어져 오고 있잖아. 컴퓨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컴퓨터화 되어 오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되려면 누가 돼야 된다? 현재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완료 주어는 누구다? 동사는 A 아니면 B인데요. 주어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이때 lives를 보시고 흥분하시면 또 안 됩니다. 전치사구는 절대로 수식 기능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누구? every part가 주어입니다. every는요. 항상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as been으로 답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해석하면 거의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컴퓨터화 되어져 오고 있다. 3번입니다. Yesterday, I blank a computer to write my midterm paper. 뭐 굉장히 쉬우네요.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힌트 누구 때문에? Yesterday, 어저께 라는 표현이에요. 과거 시제잖아요. 그런데 과거 시제인 애가 2명 있습니다. A번 아니면 C번입니다. B번과 D번은요, 현재 시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이때는요,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내가 사용을 했는지, 사용당했는지를 보세요. 뒤에 목적어인 computer. 나는 컴퓨터를 쓴 거잖아요. 능동적으로 썼으니까 뭘로 간다? I used.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해석해드리면 나는 어제 컴퓨터를 사용해서 중간고사 논문을 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갑니다. I blanked to Hong Kong 15 years ago. 또 뭐 너무나 쉬운 결정적인 힌트가 보이긴 합니다만 이 문장 보시면 나는 15년 전에 홍콩에
갔었다. 이거 그 옛날의 일을, 한때의 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B, C, D, 현재까지 끌고 올 필요가 전혀 없죠. 어고는 과거 시제의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went라는 과거 시제. 나는 15년 전에 홍콩에 갔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자, 마지막 문제 풀이 같이 한번 해봅니다. I ate lunch with David today and I blank with him again tomorrow. 또 역시 쉬운가요? 나는 데이빗과 오늘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today 나왔는데 왜 과거지? 오늘도 아침 일을 얘기할 땐 과거 될 수 있어요. today 나왔다고 무조건 현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는 뭐 할 거냐면 내일 그 남자와 다시 볼 겁니다. 뭐 다시 먹을 겁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미래 시제를 tomorrow를 딱 보신다면은 be going to인 C번. I'm going to ea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하면은 나는 점심을 데이비드랑 먹었고 내일은 다시 그와 또 먹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시제 문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쉬웠잖아요. 나머지 10문제 푸시면서요. 또 지금 배운 내용들을 리뷰하시면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3강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